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싱하이밍 논란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관저 찾아가서 싱 대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한중 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렇게 등장해 있는 5명의 민주당 의원들 경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12일 날 출국을 했고 오늘 중에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밑에 7명의 의원들은 오늘 중국으로 향했어요. 출국. 그래서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문화 교류 확대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다. 근데 이 밑에 지금 오늘 출국한 저 7명의 의원들은 비용을 중국 정부에서 전액된다 이겁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이다. 경비를 다 중국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7명이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저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을 했는데 중국 베이징으로요. 근데 중국이 다 비용을 댄다. 저것은 단순히 외교 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뇌물 외유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최수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지금 왜 그럼 우리 국회 비용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 국회 비용으로 안 가고 중국 정부가 왜 전액을 부담했을까? 지금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외교 전략은 통야봉이입니다. 통미봉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우리 남한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통한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미일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 가치 외교 동맹 외교에 몰입하다 보니까 중국이 패싱된다. 그래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여당보다는 야당을 택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했다고 해서 통야봉남에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외교에 나가가지고 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왜 이 시점에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두 자리 숫자 15명 가까이 의원들이 중국에 동시에 방문하면서 중국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저렇게 한국 정부의 채널을 형성해 주느냐.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을 패싱하면 한국 후회할 거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도발하는 거는 지금 한미일 강화에 대한 지금 중국 정부의 반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통야 봉여의 중국 측 전술에 저는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속수무책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갔으면 저는 그러면 중국이 한한령을 푼다든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특혜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또 시도한다든지 이런 무언가 어떤 성과를 갖고 와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 방문이라 그러면은 예. 저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 서우도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과 관련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이 시점에 가십니까? 중국 정부의 압박 전략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고요? 중국을 간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전주의 대변인 조공, 아리언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배 소장님. 네. 저는 배 소장님께서 어쨌든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번에 이 싱하이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거나 방문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때인가 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협중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무려 1,500km 베이징에서 떨어져서 출장 나가 있는 사람을 이른바 약견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엄중 보복 대응을 했잖아요, 중국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의원들이 중국에 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무당층에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갔어? 이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여론이라는 것은 타이밍이고 내용인데, 지금 이 의원들이 가서 경제, 문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경비를 통해서 간 또 방문이란 모르겠는데 중국이 경비를 대? 그럼 나중에 미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 중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문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쇄신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 쇄신책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42.4. 혁신위를 설치하자 30.2.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자 11.8. 그러니까 민주당의 쇄신책 가운데 가장 높은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게 높게 나왔다는 건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잘 설치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위에 뭘 위임할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공정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한 중국 출장과 관련해서도 통야복녀라고 생각한다면 예. 여당이 중국과 대화하면 되죠. 왜 대화를 못합니까? 마치 여당이 야당과 대화 안 하듯이 중국과 대화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이 시기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나가서 어떻게 한한령 같은 여러 가지 중국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다 팔지 말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감청이 왔을 때 이 감청에 악의가 없다라고 안보실 1차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만 너무 굴종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에도 다 균형된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뭐 의원 뭐 해외에 나가서 외교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장소가 중국이었다. 때와 장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저희가 잠시 후에는요, 한번 보시죠. 야, 환자 돈을요, 50억 원을 꿀꺽.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